JTBC 사장에 대한 오슈인이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프리랜서이자 김모 씨가 19시간 만에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엄마 사건을 기리는 엄마가 더 본지 내가 가는지 한번 보자. 사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밤 손 사장이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손 사장은 2017년 경기 과천시에서 있었던 사고를 계기로 휴방을 해왔다며 김 씨를 만소 소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JTBC 사옥까지 찾아와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는 손 사장 측 주장에 맞서 손 사장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사장실에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채용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또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최근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견인차 기사의 입장, 진술 감독과 이동 기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손 사장의 폭행 치상 혐의 등 입증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손 사장과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일아입니다. 뉴스 앵커를 겸하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김도선 기자.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입니다. 지난 10일 자정쯤 언론인 출신 40대 김모 씨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손석희 JTBC 사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았다며 인근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종업원들도 시비가 있어 경찰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 군은 경찰에 나갔어요? 아 맞다 가셨다. 이제 181번이 조금만 있으면 여기 실판 점점 이쪽 오겠네. 특정 사거리 쪽이니까 이제 여기 올 거야.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예요? 엄마 이 등기소가 서울판순 정류장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서울판 정류장이야. 등기소. 이미지 파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타고 가면 이에 대해 되겠네. 손 사장 측은 전혀 전혀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사장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상대로 공갈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 뉴스 김노형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가 서로 협박당했다, 아니다 폭행당했다 주장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올 들어서는 JTBC 사업 부근의 일식 주점과 파출소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1월 10일 밤, 그 밤에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저희 채널A에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방금 저한테 두 사람은 폭행 여부를 놓고 순간 이름을 이제 손 사장이 181번이 아팠다면 행위, 801번보다 빨리 오겠네. 임신에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온 뒤에도 폭행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선배님, 오늘 폭행하셨죠? 사장님. 181번 이거는 지금 5인 차 8시 40분 차야. 8시 40분. 8시 40분에 하니까 이제 이 801번보다 좀 빨리 올 것 주점에서 같아. 나온 김 씨는 이곳에서 손 대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바로 옆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30분 전에 예.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사장한테 주먹으로 2차례 얼굴을 가격당했거든. 가격당했거든요. 김 씨는 파출소를 나선 후에도 손 사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시 한번 파출소에 들어갑니다. 신고사님께서 직접 대표하시는 시간을 좀 해야 되겠고
나온 뒤 10여 분간 이어진 스카이는 결국 경찰이 나선 후에 끝났습니다. 차단이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 공방은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물론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론이 뜨거운 건 손 사장이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정말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론도 이것도 진짜 따라서 저희도 진짜 이 사건을 우리 김노선이에요. 사회에 이것도.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 공인의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취업 협박을 저게 했다는 것이 일렉시티예요, 손 일렉시티. 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였길래 유니버스가 와 있네. 손 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마 저 유니버스가 협박을 감수해야 했던 아파트 것일까? 유니버스 저거.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저기 아마 사고 45 피해자를 차인 것 단독으로 같은데? 만나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어? 그리고 손 사장이 이거, 어떻게 이거, 했는지 유니버스 직접 이거. 얘기를 자, 들어봤습니다. 민석 800일. 과천 시내의 한 교회 앞 공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이 차량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기다렸다 이거 타면 당시 되겠네. 견인차 기사 A씨는 주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사이 검정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며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범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말합니다.